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이 KC-390 밀레니엄 다목적 수송기를 가지고 미국의 엔게스, 즉 차세대 공중급유기 사업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사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요, KC-390, C-390 이 기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4월 1일 브레이킹 디펜스의 기사인데요, 스웨덴이 이 엠브라에르의 KC-390 4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해당 도입 프로그램은 유럽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조달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나라에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쯤일 겁니다. 24년 7월인데요 공동 조달 프로그램, 그러니까 공동 구매죠. 공동 구매로 오스트리아가 4대, 네덜란드가 5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 여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가로 4대를 도입을 합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스웨덴의 이 4대를 포함해서 현재 C390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42대로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이 중에서 개발국인 브라질이 19대로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늘 스웨덴 등이 기타 국가로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대한민국이 3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미확인 국가 2개가 있는데요, 기사 좀 찾아보니까 한 개는 모로코라고 하고 한 개는 이제 아예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확인 국가는 기사의 추측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KC-390 다음 시장은 미국을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운영국이 현재 10개국 이상 되니까 잘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엔게스와 관련된 기사는요, 2025년 3월 31일 브레이킹 디펜스의 기사입니다. 엔게스의 사업 방향에 따라서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즉 여기에서 조건이 엔게스의 결정에 따라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 내용 한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바로 엔게스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파란색은 지난 에이비에이션 기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영상번호 시즌2의 17번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재정적인 이유로 지난 여름만 해도 엔가드 개발을 펜딩을 하면서 전투기도 개발하지 못하는 마당에 스텔스 구비기가 웬 말이냐,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었거든요. 당시에 미국이 이런 권고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추측성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정말로 내부적인 이 회의를 걸쳐서요, 미국 정부에 권고를 합니다. 이때 권고의 내용은 일단 6세대 전투기는 유지를 하되 새로운 탱커, 즉 엔게스는 죽이자는 권고였습니다. 왜? 재정적 이유 때문에. 이런 재정적 사유로 뭔가 하나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6세대 전투기에 포커스를 해야 되지, 탱커는, 즉 급유기는 그 이후의 일이다 라는 식의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연관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미국이 진행하고 있던 급유기 사업이 KC-XYG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Y까지는 이제 KC-46, 기존에 보잉이 개발하고 있는 수송기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거의 결정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번 차세대 스텔스 급유기가 KC-GE 사업이거든요. 이 GE 사업이 공군의 이런 권고 사항 때문에 기존에 공군이 세웠던 스텔스 개념의 엔게스가 아니고 트래디셔널한 기존의 수송기를 쓰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사가 나오고 아유, 야, 또 보잉 살리기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엔게스의 사업 방향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다목적 수송기를 가진 솔루션의 업체들이 미 공군이 진행하고 있는 엔게스 사업의 RFI에 피드백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KC-390 엠브라에르도 작년에 이 RFI에 피드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엔게스는 어느 정도 이 트래디셔널한 기존의 다목적 수송기를 사용해서 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상세히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지난 에이비에이션 윅의 기사 리뷰 내용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기사가 나온 거예요. 엠브라에르가 KC-390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해당 발언은요, 엠브라에르의 CEO 프레데리코 레무스가 엔게스의 방향에 따라서 투자 일정을 조정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 즉 기존처럼 스텔스로 진행을 한다면 이거는 탈락이겠죠, 390은. 그래서 이런 조건성의 코멘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엠브라에르가 이렇게 달려들 만한 이 투자 규모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미국의 사업이니까. 이번 미국이 진행하는 엔게스의 총 소요 대수는 455대 규모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120대에서 140대는 바로 전력 투입이 필요한 즉각적 요구 소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엠브라에르가 첫 단계로 이 120대에서
130대에서 140대의 소요를 타겟으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 시장에서 이 브라질이라는 외산 장비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는 얘기죠. 그쵸? 그런데 기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술적 요소입니다. 일단 C390이 붐 방식 기반의 급유기가 아닙니다. 드롭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L3 해리스와 다목적 이런 붐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현재는 종료 상태인데요. 이 종료를 하자마자 신규 협력 관계를 지금 추진하려고 다른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급유기, 그 다음에 붐 관련된 설계 기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업체랑 같이 들어가야지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또 합리적인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요. 이 KC390의 주요 부품이 다 미국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V2500E5가 인터내셔널 에어로 엔진스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항전 장비들도 다 미국산 장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KC390을 도입하더라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도입 시 반감이 저하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질이 미국에서 이런 공중 플랫폼을 생산한 경험이 있냐? 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퍼 투카노 EBM 314를 미국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제식명은 A2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 투카노를 가지고 미국 내 생산 라인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C390을 들여와서 미국 내 생산을 해도 인력이나 물류, 설계 등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앵게스의 사업을 신규 컨셉의 스텔스 급유기가 아니고 트래디셔널한 솔루션으로 바꾸게 된다면 KC390도 어느 정도 이런 붐 설계 개발을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 기사에서도 확인했다시피 만약에 기존의 급유기를 이용한다면 아마 보잉의 KC46 이 솔루션이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가드 수주에서도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타이밍 딜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T7A도 미국에서 자꾸 미뤄지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KC46이 KCG 사업까지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 조금 더 후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팩트남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영상 제작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